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14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하실 때는 그 법규 개정 사항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하실 때는 그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단원 공동주택관리 개요의 기출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문제집 3페이지를 여십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7회 때 기출됐던 문제고요. 다음 중 공동주택 관리 주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잠깐 이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업무. 자, 우리 이제 관리 주체 하게 되면 이론을 통해서 우리 이제 사업주체 관리 중에 사업주체라든지 또 위탁관리하고 있다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장, 임대주택관리면 임대사업자를 우리 이제 관리주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 이제 관리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관리주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관리주체가 되고 또 관리사무소장님이 되시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해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부분이 관리 주체의 업무, 그리고 구분하셔야 될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자, 이렇게 관리 주체 업무와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교재를 같이 참조를 하시면 46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상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라든지 또 안전관리 계획이나 장기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이러한 경우를 이제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22가지 정도를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리주체 업무는 이제 어떤 관계에 있고, 또 관리주체 업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 또 관리구역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업무죠. 그리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좀 정리하신 후에 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관리주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선택지문 1번 보시면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 방지라든지 또 공동시설물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또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 방지라든지 안전, 도난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강구. 자, 이러한 것들은 관리주체 업무에 속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차관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정을 하고 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외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공동주택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공동주택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구별이 된다 문제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 하나를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문 3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 나와 있고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어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에는 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애완견을 사육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자, 이럴 때 대응책이나 어떤 의견이 있다면 적절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견은 뭐냐라는 문제죠. 여기 8회 때 출제됐었습니다. 약간 응용한 문제인데요. 자, 선택지문을 읽어보시면서 차례차례 파악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관리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나 공공질서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참조만 하면 되고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규약 편에서 다시 한번 2장 관리규약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참조만 하면 된다. 참조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2번 질문도 옳은 표현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단순한 사육 허용 여부와 더불어 조건 방법도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자율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합의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둔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조정 결과는 이해 당사자의 수락 여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해 관계자가 수락하게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5번 질문은 후반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